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맛이 나통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아주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 어쩌면 최고의 빈티지 중 하나로 남을 2022 빈티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톰이 예전에 저희가 2021년 부르고뉴 다뤘을 때 그때는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2021 빈티지는 서리의 피해가 아주 컸고 이런 서리의 피해와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하늘한 스타일의 부르고뉴 와인을 원하신다면 2021 빈티지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2022 빈티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르고뉴 2022 빈티지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날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강우량은 평소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온도는 조금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었고 다행히 2021 빈티지처럼 서리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1 빈티지는 서리로 인해 시작부터 60% 정도의 수확량을 잃어버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첫 번째 주부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샤블리 지역과 코트드 몬 지역에서 아주 미비하지만 서리로 인한 피해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따스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포도나무 역시 아주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며 개화 또한 2020 빈티지처럼 조금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역시 따스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포도나무가 아주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은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강우량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주브리 샹베르땡 지역의 경우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다시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었는데요. 8월은 적절히 비까지 내리며 좋은 에시디티를 지닌 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빠른 수확은 2022년 8월 20일에 시작이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코트드 본의 화이트 와인 수확은 8월 25일 전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코트드니 역시 8월에 수확을 시작한 와이너리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9월 초에 수확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생산자들이 8월의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당분의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좋은 산도와 당도를 지닌 포도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빈티지에서는 더운 빈티지가 지속되면서 그때 경험한 노하우를 살려 아주 신중하게 가지치기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과숙성과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잎의 캐노비를 많이 만들었고요.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피복 작물을 심어 전체적으로 포도밭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지피지기 작물이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주고요.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3도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영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렇죠. 한여름에 버건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갈 때는 42도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포도밭의 온도가 39도, 8도까지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수확 이후에 몇몇 생산자가 발효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양조 과정이 아주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레드 품종의 양조는 줄기의 비율을 잘 결정해야 했는데요. 높은 산도 때문에 줄기를 사용하면 칼륨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오크통의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키운 생산자들이 제법 보였습니다. 평소 228리터가 기본이었지만은 올해는 데미무드, 즉 350리터에서 600리터 같은 큰 오크통을 많이 사용했는데 2022 빈티지의 경우 새오크 비중이 다른 때보다 많이 높았고요. 이는 2021 빈티지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유즈드 오크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 빈티지의 경우 수확량이 많았고 2023 빈티지 역시 2022 빈티지보다 수확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지하셀러가 대부분 차는 아주 좋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생산자도 얼굴이 좀 밝았죠? 이번에 담궜을 때. 밝긴 했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 사실 와이너리에서도 조금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올리는 생산자도 있고 동일하게 가는 생산자도 있고 근데 떨어뜨리는 생산자도 있더라고요. 희한하네. 생산량이 많이 늘었네.
어쨌든 뭐 2022 빈티지는 상향 평준화된 빈티지로 화이트 와인의 경우 2020 빈티지가 알코올 볼륨이 조금 높았거든요. 근데 2022 빈티지의 경우 2020 빈티지에 비해서 알코올 볼륨이 조금 낮았고 2020 빈티지처럼 높은 알코올 볼륨을 지닌 와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2022 빈티지의 경우 극단적으로 과숙된 포도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포도가 아주 잘 익었고 거기에 수확량도 좋았고 부드러운 타닌을 지니고 있습니다. 와인 메이커들은 매우 건강한 포도를 수확한 1985 빈티지나 1999 빈티지를 연상시킨다는 분들도 계셨고, 개인적으로는 2009 빈티지나 2017 빈티지에 이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2002 빈티지가 지닌 뛰어난 애시디티, 그리고 1999 빈티지나 2005 빈티지가 지닌 파워를 골고루 지닌 아주 매력적인 빈티지라고 생각됩니다. 알코올 도수는 평균 12.5도에서 13.5도가 평균이었고요. 배럴 테스팅에서 지나치게 높은 알코올 볼륨을 지닌 와인들은 또 만날 수가 거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21개의 와이너리를 방문했는데 약 한 170여 개의 와인들을 테스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탑 생산자들이 와인을 출시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1 빈티지의 경우 수량이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많이 올렸죠. 그리고 2020 빈티지에도 그거를 조금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2022 빈티지가 퀄리티가 좋아서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또 하나 큰 이유는 페르마주를 통해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시장 가격에 대해 사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 포도밭을 대신 관리하고 그 포도를 구입해 와인을 만드는 것인데 수확기에는 정확하게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요. 다음 연도 3월에 전체적인 가격이 픽스되는데 이때 시장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정해진 가격을 이미 책정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시장 가격에 의해 돈을 조금 더 지불할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간혹 저에게 이제 도맨 와인과 메종 와인들, 특히나 이제 동일한 밭에서 함께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는데요. 왜 메종이 더 고가인지 물어보시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페르마주를 해서 포도벌을 빚을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페르마주 자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수량이 좀 늘어나면은 조금이라도 가격이 좀 개선이 될 영향은 없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부르고뉴의 경우 흔히 탑 생산자들의 가격은 한번 오르면 절대 다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탑 생산자 중에 2021 빈티지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된 생산자는 이제 샤를라쇼 같은 경우는 2021 빈티지와 가격이 똑같았는데 다른 생산자들은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어쨌든 2021에 생산량을 70-80% 줄였다고 해서 70-80%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021년에 한 40-50% 올리고 나머지 2022년에 또 조금 커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의 영향으로 해서 보통 와인 바틀들이 러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대요. 수입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막히고 다른 지역에서 오고 또 전체적인 시장 가격이 또 조금 오르는 게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이제 배가 남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서 와요. 그러니까 기간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런 영향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안토니 주제를 바꿔서 2022 빈티지 와인의 맛은 어떨까요? 와인의 맛은 전체적으로 레드와 화이트 둘 다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화이트 와인의 경우 최근 무더운 날씨 때문에 느끼기 어렸던 플리니 몽라쉐의 꽃향기가 다시 느껴져서 정말 좋았고요. 레드 와인의 경우 꼬테드 니, 본 두 지역 다 훌륭하지만 본 지역의 생산자들이 아주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포마르나 볼레 지역은 아마 역대 최고의 빈티지로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지역은 막사네와 픽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브루노 클레어입니다. 막사네는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30헥토리터 정도가 소화가 되었는데요. 일부 도면에서는 2021 빈티지보다 더 적은 수확량을 얻은 생산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확은 8월 28일에 시작이 되었고요. 포도는 아주 깨끗하고 당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꺼운 껍질을 지니고 있었고요.
수확량도 2019 빈티지와 비슷하게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2.2도에서 13.5도로 적당했으며 줄기를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평균 50%에서 많게는 100%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많은 양의 탄닌을 추출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브리 샹베르땡입니다. 주브리 샹베르땡은 지존 아르망 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에릭 후소의 딸인 시리얼은 2022 빈티지의 성장 시즌을 6월 말 엄청난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 초반부터 힘든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보 생작과 끌로 생작의 경우 6월의 폭풍으로 인해 흙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정부에게 부탁해서 헬리콥터로 이 소실된 흙을 날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6월에 좀 폭풍우가 심해서 물이 많이 차인 곳들, 그러니까 경사도가 위에 있는 곳, 밭들이 위에 있잖아요. 저기 라보생자가 끌로생자, 거기에서 물들이 워낙 많이 내려와서 밑에 있는 빌라주 밭들은 물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저희 왜 홍수 나면 옛날에 재난 방송하면 김해평야, 김포평야 이런데 이제 물차 있는 게 있었잖아요. 올해 그랬대요. 주브리 샹베르땡. 그래서 상당히 고전한 생산자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여름은 덥고 따뜻해서 포도가 잘 생장할 수 있었고요. 청명한 날씨가 지속되어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수확을 시작했으며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3도에서 13.5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조금 들쭉날쭉했는데 끌로생작의 경우 생산량의 50% 정도가 감소를 했지만 나머지는 2020 빈티지와 비교할 만큼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포도는 잘 익었지만 산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라 오랫동안 장기 숙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모레생드니입니다. 모레생드니 최고의 생산자인 두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맨 두작의 제레미 시스는 2020 빈티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990년대에는 훨씬 더 많은 사과산이 있었지만 2022 빈티지는 젖산 발효 후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산도가 높아진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제레미 시스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는 최근 따뜻한 해보다 훨씬 더 많은 산성화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레미 시스는 캐노피를 통해 더운 날씨를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그늘을 만들고 역시 이제 지피 작물을 통해 따뜻한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두작은 8월 30일부터 수확을 진행하였고요. 9월 8일에 수확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전에만 수확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수확은 45헥토리터에서 50헥토리터로 매우 좋은 편이었고요.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2.8도에서 13.9도로 일부 밭은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제레미 시스는 과도한 탄닌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펀칭다운 횟수를 줄이고 발효 기간 역시 단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알코올 발효 기간을 보통 이제 15일에서 18일 정도가 기준점이었는데 이전과는 달리 이제 11일에서 12일 정도로 짧게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와인에 따라 다르지만 줄기는 평균 85%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요. 스타일 면에서는 2002 빈티지와 유사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이 높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샹볼 뮤진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조르주 후미에입니다. 크리스토퍼 후미에는 6월의 폭풍과 높은 강수량 때문에 제법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후 이제 덥고 극도로 건조한 기후가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빈티지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수확 시에는 질병의 압박이 없었고 단 한 번의 수확으로 모든 포도를 양조장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일에 수확을 시작하였고요. 포도의 상태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루시오 샹베르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포도밭은 평균 42헥토리터로 수확량도 좋았고요. 잠재적 알코올 볼륨도 13.2도에서 13.6도였고 특히 이제 pH가 3.6으로 나와서 산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큐브에 따라서는 이제 줄기를 50%에서 100% 사용했고요. 발효는 18일에서 20일 동안 좀 길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 자체가 매우 깨끗하고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발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아주 행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본다면 2017 빈티지를 연상시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샹볼 뮤지니의 강자 꼼드줄 보규입니다. 새로운 와인 메이커인 장류이 빠텔리는 처음에는 2022 빈티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양조가 끝난 후 배럴에 담았을 때 와인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놀라웠다고 합니다. 8월 30일에 수확을 시작했는데 과일이 과속되지 않고 아주 잘 익었고 상태 또한 매우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량이 처참하게 작았던 2021 빈티지에 비해서 수확량이 35 헥토리터로 아주 좋았고요. 잠재적 알코올 볼륨 역시 13도에서 13.5도로 과도하지 않고 적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는 평균적으로 50% 정도를 사용했으며 발효 시에 전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젖산 발효도 훌륭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무더운 빈티지에도 불구하고 생기 넘는 스타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샹볼 뮤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자크 프레드릭 미니입니다. 자크 프레드릭 미니에는 2022 빈티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더운 날씨 때문에 걱정이었지만 강우량이 좋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8월 초에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5일에 내린 가벼운 비가 포도나무에 이제 열기를 잘 식혀주었고 포도들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수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확은 9월 1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수확량은 35 헥토리터에서 37 헥토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3.5도에서 14도로 평균을 좀 상회했는데요. 첫 수확에서의 상도는 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젖산 발효 이후에 pH가 3.5에서 3.5로 거의 완벽했다고 합니다. 스타일 면에서는 2017 빈티지와 유사하지만 2015 빈티지나 2020 빈티지와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 아주 유니크한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부조입니다.